우리님들에게 오늘은 내가 이미 언급했지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마약과 글로벌리스트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그동안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글로벌 정치인들이 가장 크게 관련되어 온 것이 바로 마약이란 걸 잘 알아야 할 것이다. 각 나라마다 깡패단들이 성하는 이유가 바로 정치인들과 대기업, 그리고 경찰 법조인 모두가 깊이 관련이 되어 있기에 그들을 잡아들이지 않고 그냥 두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국민에게는 이들이 나쁘다 잡아들이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하는 척 하는 것일 뿐이다. 처음 경찰 자리에 이자들을 잡아 들어오는 신입 경찰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졸지에 마약 거래자 잡으러 다니다. 오히려 잡혀 죽는 일이 있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포섭되어 똑같이 말려들어 이미 더럽게 부패된 경찰들과 공범자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곳 미국이 세계 가장 큰 마약 거래 장소라는 걸 알아야 한다. 마약을 어디에서 농사하는 것일까? 중동이다. 그렇다. 중동에서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는가? 중동의 두 군데 나라에서 지금껏 대량의 마약이 농사되고 있었고 그걸 지하터널로 미국까지 운송하였던 것이다. 자세히 설명해 볼 테니 님들은 오늘 저녁 중동 전쟁 역사를 짚어보고 전쟁이 일어난 나라와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나라를 꼭 짚어보시길 바란다. 글로벌리스트들이 중동에 일부러 전쟁을 일으켜 전 세계로부터 전쟁터에 눈독을 들이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동에서 딱 두 군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곳이 있다. 이 두 군데에서 대량의 마약이 농사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쉽게 그리고 승승의 결과를 거두는 것이 바로 글로벌리스트들에게 있어서 이 마약 거래라는 것이다. 인류를 자기들 노예로 만드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마약 중독에 걸리게 하고 그들의 필요에 의해 가장 쉽게 돈을 거둬 들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마약 거래이기 때문에 이들이 바라는 두 가지 방법을 마약이란 하나로 거뜬히 해치울 수 있는 것이다. 원래 마약을 크게 번지게 한 곳은 남미였다. 그러나 지금은 가장 대량으로 번져 문제가 시급한 곳이 바로 아시아 지역이다. 필리핀은 이미 그들은 잡아 족치기 시작한 곳이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고 조용히 썩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일본과 한국이다. 그리고 홍콩, 마카오, 방콕 등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썩은 도시로 유명하다. 아시아의 이런 현실은 유럽 백인들이 지난날 중국의 히로뽕 마약을 이용하여 중국 국민을 바보로 만들어 완전 덮쳐 속국으로 만든 것과 같은 방법이다. 우리님들 중 한국의 마약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님이 계셔서 기사님에게 도와달라는 특별한 간청이 있어 이 글을 올리는 것이니 우리님들은 마약이 글로벌리스트들의 가장 큰 돈벌이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바라며 이건 단 정치인뿐만이 아닌 경제, 연예, 법조 모든 사회의 단체들과도 큰 연관이 지어져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란다. 이미 언급했듯 아시아 쪽 글로벌리스트들 숫자가 가장 많다는 것도 알고 계시기 바란다. 그래서 문제가 심하지만 글로벌리스트 처단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모두들 인내를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당부한다. 그리고 한국의 마약 문제는 국민이 생각하는 상상 외로 크고 깊게 번져 있어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 또한 기억하시기 바란다. 이 문제는 마약 중독에 걸린 그 한 사람의 한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처리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마약 문제는 인신매매로 관계를 맺고 나아가 범죄단체와 관계를 맺고 있으니 이것은 사회를 좀먹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봐야 한다. 가장 처음 기사님이 실시한 것이 바로 이 마약 거래상 관련 인신매매 집단 처치였다. 지금도 그 일은 계속 진행 중인데 놀라고 뒤로 자빠질 일은 바로 사회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자들이 마약에 중독된 현실이라는 거다. 변호사, 의사, 비행기 조종사 등등 우리의 상상을 뒤엎는 일이 문 뒤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겠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시며 이를 신경 쓰고 계시는 바 님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시기 바란다.